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 좀비 기출특강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36개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좀비 기출문제집, 지금 하는 문제집이죠. 이론과 기출문제 같이 공부하세요.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일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 핸드폰은 문자 수신 전용입니다. 문자로 주세요.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그리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명도 과목중개사법,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으세요. 두 권 모두 합격서 기출문제라고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사 시험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먼저 자격 취소했는데 그 기존한 자격증을 취소당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컨닝 부정해 있어요. 걸리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 시험 무효가 되고 그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부류 아니면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볼 수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자취 3년 외우시고 이게 부정의 무초입니다. 그가 나와도 그처 맞아요. 그 앞에 무효를 가리키죠? 그 처분일이나 무효 처분일 다 맞습니다. 다시 자취 3년 부정의 무초 하세요. 자, 문제집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은 자격 및 자격증 설명 틀린 겁니다.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린 법조문과 판례만 내니까 가로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1번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이죠. 여러분 자격증 얼마나 받고 싶어요? 1개월 참 안 옵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자취 3년, 자취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 볼 수 없죠. 시험 볼 수 없다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답니다.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없다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한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다음 교부한 동그라미 맞아요. 시도의사 동그라미 쳐요.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재교부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취소 처분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증 반납도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증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의사로 갑니다. 4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줌을 말하죠. 판례의 태도입니다. 6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이건 자격 취소 사유죠. 자격 취소 맞습니다. 자격증 양도대여하거나 이렇게 성명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 맞습니다. 이번 법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돈 주고 샀네요 해당합니다. 니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격증을 양도 넘겼죠 해당해요. 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 양도되어 다 해당하죠. 우리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겠다. 이게 대여죠. 다 해당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법령상 자격시험 옳은 겁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 시험기관이죠. 따라서 원칙은 시도의사고 국장은 예외입니다. 예외적 기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시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죠.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실시할 때는 미리 거쳐야 됩니다. 2번 자격증 재교부 나왔죠? 아까 국장이 아니라 아까 교부한 시도의사. 3번 자격증 교부 누가요? 자격증 교부는 자격증 무조건 시도의사.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 그 시험 무효로 하고 그럼 부정이 무초였죠? 그가 무효를 가리키니까 무초에서 5년 맞아요. 무초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이게 정답입니다. 뭐 4번 X 몰라도 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모든 기출지문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15년 만에 한 번 나온 거 보지 않아요. 4번 법령상 자격증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시도의사는 합격자에게 또 아까 1개월 했죠?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 이게 정답이네요. 2번 또 나왔죠? 자격증 취득교부 누구한테 신청해요? 교부한 동그라미 시도의사 동그라미. 3번 자격증 취득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납부합니다. 뭐 돈이 아니라 뭐 천몇백인데요. 4번 공인중개사는 유상, 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자격증을 양도 안 되죠.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했죠. 그럼 이게 유사 명칭 사용하면 1-1 맞아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시험도 있었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세트를 외우세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요. 국무총리가 아니죠. 이번 시험 35회 그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답니다. 다음 사람을 심의하는데 심의사항을 이 사람 손 좀 봐주세요 해서 손보시유 외워요. 노란색 손보시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중개보수 변경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부동산 중개 육성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3번 공인중개사 시험 사항 있죠. 이 심의한 사항 중 3번 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의사가 아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죠. 시험 시행 기관장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 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줘야겠죠. 구성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해서 7에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이 엄청 잘 나온 숫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죠. 세븐일레븐에서 얼마 전에 빼빼로 될 때 빼빼로 한 개 샀거든요. 포장해주세요. 세상에 빼빼로 하나 샀는데 엄청난 박스에 포장해줘요. 그래서 아주 심한 포장해줬어요. 다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아주 심한 포장이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하는 심의위원회예요. 나중에 협회 운영위원회하고 헛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위원장이 이게 한 명 포함. 다시 위원장 한 명 포함 제외 포함해서 7에서 11명입니다. 퍼펙트하죠? 나중에 협회 운영위원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꼭 외우세요. 다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들리고 차관이에요. 차관. 다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촉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거든요. 우리 시험이 15회 때 시험이 엄청 어려웠어요. 합격률 1%도 안 됐습니다. 전국의 수험생이 다 몰려왔어요. 위원장 나와. 그때 위원장이 국장이었는데 엄청나게 계란 맞았죠. 계란 맞고 법을 바꿔서요. 위원장이 이제 누구다? 제1차관. 네가 네 글자 계란바지. 계란은 차관 네가 맞아야지. 계란바지. 그래서 위원장은 거의 허수아비 제1차관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 위원은 누가 임명하죠? 국장이 뭐든지 다 하죠. 국장이 실세고 제1차관은 그냥 계란바지 생각하세요. 그 다음 3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그런 거 틀려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오른팔 그 오른팔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이제 문제집 13페이지 오세요. 1번 정책심의위원회 자 틀린 겁니다. 2번 이 위원장은 계란바지 제1차관 맞아요.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 맞죠? 심한 포장 한 명 세븐일레븐 맞았어요. 3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시도의사가 따르래요. 시도의사가 시험 시행 기관이라 중개보수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사항이었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그럼 그 위원이 그 안건과 매우 밀접하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 빼고 해야겠죠? 빼고 합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하셨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오른팔이 대행한다 했죠. 자, 2번입니다.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거죠. 이번 중개보수 변경사항 심의한다 했죠. 이건 협회하고 상관없죠. 이게 정답이죠. 협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이건 해당합니다. 4번 국장이 직접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 여부에 관한 사항 의결도 소관사항입니다. 5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회의원도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까 이것도 의결사항이에요. 근데 협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겁니다. 1번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맞았죠.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 맞죠? 아까 심한 포장 포함 7에서 11명 맞았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자문을 하면 그 안건과 매우 밀접하네요. 그럼 채척된다 빼고 한다 맞습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하셨을 때 부위원장이 아니라 오른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죠. 이게 정답이고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옳은 겁니다. 위원회는 아까 선보시유 중개보수 변경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니은 또 나왔죠?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 포함 맞아요. 아까 심한 포장 포 7에서 11명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계란바지 제일 차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제일 차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하셨을 때 오른팔이었죠? 위원 중 다 틀렸어요.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었죠. 이처럼 문제는 나온 게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정확히 분석하시면 중개사법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거네요. 아까 선보시효였죠? 율의 선, 디귿의 포, 기억의 시, 유에서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선보시효 기억하세요. 6번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위원은 아까 위원장은 제일 차관이고 계란바지죠. 힘 없어요. 뭐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그랬죠? 이게 정답입니다. 네, 외우세요. 위원장이 제1차관 네 글자 계란바지. 실질적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이번 심의사항에 아까 선보시효 중개보수 변경 포함되고 3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험 시행기관장인 시도의사가 따르라 그랬죠. 4번 위원장 한 명 포함 맞아요. 아까 심한 포장 장 포함 7에서 11명 세븐일레븐 맞습니다. 원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네요. 그러면 안건과 매우 밀접하죠? 그럼 의결에서 제척 빼고 해야겠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정책심의위원회 설명 옳은 겁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아까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했죠? 틀렸습니다. 2번 아까 손보시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에 해당했죠? 3번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때 해당 이혼을 해촉한다, 빼버린다. 위원장이 아닙니다. 계란바지, 계란바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에요. 위원장은 계란바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실세입니다. 4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개 보수 변경이 아니라 아까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일 때 시험 시행기관장 시도의사가 따라야 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었죠. 그래서 직접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치라 그랬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처럼 기출문제는 나온 게 계속 나오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하시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비 기출 특강 제3강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